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보로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뭐 보합권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이 상당히 크게 나왔죠. 2% 정도 상승 마감을 하면서 이 추세를 상승으로 계속 돌려놓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는 물론 최근 추세가 뭐 상승이 꽤 크게 나오고 좋았지만 사실 이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섰다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언제쯤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지 이제 우리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이 괜찮게 또 다시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뭐 최근에 HBM3E에 대한 엔비디아 콜 테스트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내용이 좀 오피셜하게 나왔었고, 결국에 뭐 수율 문제나 뭐 공급 문제가 좀 있겠지만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어제 이제 오늘 나왔던 내용들, 이 트럼프 상호 관세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대통령 권한 넘은 위법이다라는 판결을 했어요. 지금까지 무자비하게 무자비하게 지금 현재 이렇게 막 관세를 때리던 트럼프에게 미국 법원에서 좀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과연 또 우리나라 시장, 반도체 시장에 어떤 또 흐름을 나타낼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지만, 이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 보복적 관세 명령은 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비상경제권한법의 근거에 부과된 관세들은 무효, 문제가 된 관세는 시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비상 권한으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무분별하게 관세를 자꾸 정책을 내놓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건데, 어,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줬고, 현재 이 프리 시장에서도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미친 듯이 날뛰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야, 엔비디아가 이렇게나 크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6% 가까이 상승이.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았죠. 도대체 왜 삼성전자는 왜 못 갈까? 외인들의 자금들은 도대체 언제 돌아올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최근 이 흐름만 볼 때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123만 주 정도를 순매수했는데, 근데 또 뭐 골드만삭스나 외인들의 자금들이 또 안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이 메릴린치나 뭐 시티그룹, CLS, 또 JP모간 서울과 같은 외국계 자금들이 또 나가는 모습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급이 뭔가 상승으로 하나같이 좀 통일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살짝씩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쩌면 이런 박스권이 좀 장기화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결국에 그 HBM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실한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좀 장기화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올라가면 좋겠지만 뭐 최근 뭐 환율도 좀씩 이제 1,400원대 밑에서 놀고 있고, 그냥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오는데 주가가 못 올라간다라는 건 어, 물론 바닥 저점은 좀 더 두텁게 이제 지지가 되어 가고는 있지만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기에는 뭔가 뉴 썸띵이 필요하다. 그 뉴 썸띵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HBM, 네,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갤럭시가 잘 팔려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이 AI 쪽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뭔가 정말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SK 하이닉스에게 정말 이 디램이나 반도체 부분은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다 한들 그러면 도대체 삼성전자 내가 좀 들고 있어도 되는 건가 아닌가? 내가 뭐 오랫동안 물려 있는데, 아니면 내가 최근에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내가 이거 매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저는 삼성전자를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볼 때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결정하기보단 우리가 저는 사실 이게 한 번 더 떨어지는 것도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번 더 떨어지면은 이게 정말 정확한 매수에 대한 기회가 올 수 있는데 뭐 안 올 수도 있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이 글로벌 증시가 좋은데도 이렇게 못 올라가는 건 너무 긍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에요. 제대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뭐 옆 동네 원전 쪽은 막 잘 나가고 이러는데 반도체라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죽는다고 해서 다른 종목들이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거 하나는 있어요. 대선이 끝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살짝 눈치 보기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개인들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 바닥 구간에서 개인들의 비중이 늘어난다라는 걸 사람들이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다 있어요. 외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데 외인들의 비중이 이제 떨어져 봤자 이제 바닥권인 거 맞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터닝 포인트 지점은 맞는데 도대체 얘네가 언제 그걸 만들 것인가? 그러려면 어, 삼성전자가 제대로 된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걸 차트적으로 좀 보더라도 자 볼게요. 차트적으로 좀 보더라도 이게 사실 매수에 대한 시그널을 우리가 좀 찾아본다고 하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점을 계속 높여 나가고 있다라는 거. 네, 저점을 이렇게 높여 나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뭐 긍정적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타점이 뭐냐면 만약에 매수를 결정하고 싶으면 지금이 아니라 여기 언덕을 돌파할 때 아니면 여기 전저점이 깨질 때 이 두 가지 타점만 기억해라. 이 전저점이 깨지게 되면 이걸 볼게요. 만약에 이 전저점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한 번 더 전저점이 깨지면 주가에 대한 하락이 나오는데 오히려 이때 이 RSI 저점이 올라가는 이렇게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같이 걸리면서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만약 이 고점을 뚫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저항대를 뚫어줬다라는 거 여기에서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올라갈 확률이 커요. 그리고 한 번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면 저는 최소 이게 0.5나 0.618 구간까지는 빠르게 쏠 거라 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올라가면 나 지금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여러분들 아직 언제 올라갈지 모른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어디까지 지속될지 몰라요. 내년 동안 2025년, 막 2016년 지나갈 때까지 계속 여기서 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맞냐고. 이게 맞는 거냐고. 지금 막 옆 동네 투자 에너빌리티 보면은 너무 흐름이 좋은데 이게 맞는 거냐고. 지금 이거 아직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몰라요. 지금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잡아 나가고 있는 타점이 뭡니까? 이 원전 섹터가 이렇게 좋으면 이 원전 관련된 섹터들 중에서 못 가는 섹터 중에 우리의 기술적 분석으로 매수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잡으면 된다. 이렇게 기회가 많은데 우리가 삼성전자 하나에 현재 이 박스권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 하나를 보고 돈을 벌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한 타점이 넘을 때 그때 진입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면 사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미 들고 있거든. 야, 난 지금 들고 있는데 그럼 지금 어쩌란 말이냐. 이미 들고 있으신 분들은 결국 뭐 내가 수익 구간이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오면 일부 비중을 줄인 다음에 다른 포트폴리오를 좀 꾸려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현실적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 뭐 고점 타점이나 이런 저점 타점을 잡아 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확실한 타점들, 그러니까 주가가 저점이 깨졌는데 이 떨어지는 칼날에 오히려 저점이 깨졌지만 이렇게 RSI가 상승이 나오는 그런 구간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 우리가 결국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어설픈 자리에서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누가 지금 여기가 뭐 바닥이고 매수 시그널이라고 해요?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확실한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만 찾아가야 돼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앞으로 함께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또 이런 매수 시그널에 따라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할지도 저희 구독자방에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갈 테니까, 물론 삼성전자 앞으로 제대로 된 타점들이거나 올라갈 만한 재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결국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 제대로 우리가 파악해야 되고, 제 구독자방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반복적인 매매를 어떻게 할까를 우리가 고민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구독자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삼성전자의 삼성이라고, 네,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앞으로 계속 함께 나갈 거예요. 이 삼성전자만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벌 수 있는 타점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사실 저희 구독자방에서 기술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기초적인 자료들을 좀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금만 공부하는 성의만 보여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잡아 나가던 간에 어떻게 내가 매수를 하고 내가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을지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는데, 설문지 링크입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 평단, 비중 간단하게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좀 해드릴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 있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수익을 뭐 크게 보고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세요. 제가 어 간단하게 종목명, 평단가 이렇게만 적으시고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피드백 웬만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영상으로 좀 소개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앞으로의 흐름도 우리가 제대로 한번 만들어 가 봅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더 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 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 번 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 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또 다들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 2개에서 3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